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인데 중국은 무력 시위까지 벌이고 있고 일본은 위안부 협상을 이행하라며 외교적 압박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내후회환의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다는 건데요. 바로 이런 상황을 하루빨리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에 관한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빨리 해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빨리 해결될지 모르겠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답변서를 뒤늦게 제출했습니다만 그나마 부실하다고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증인들도 줄줄이 헌법재판소에 불출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헌법재판소마저도 시간 끌지 말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국가원수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이번 탄핵 문제가 빨리 매듭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정말 간절히 부탁하고 싶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오세요. 안 된다, 늦었다. 생각 말고.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com. 진짜 쉽다. 컴온. 올뉴 말리부 국토교통부 선정 2016 올해의 안전한 차 수상기념 최대 140만원 할인 프로모션. 콤보할부 이용 시 80만원, 5년 이상 차량 보유 시 추가 30만원, 1월 16일까지 조기 출고 시 30만원 할인까지. 올뉴 말리부. 할부원금 1,000만원 이상 조기 출고 할인은 2,000명 선착순, 일부 모델 및 차량 제외. 1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헌법재판소 3차 변론이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가 요청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7시간 행적자료를 제출은 했는데 이게 결국 부족하다. 이래서 이게 퇴짜 맞았다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답변서를 제출하는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9일 걸렸는데요. 19일 걸렸죠. 맞습니다. 예. 네. 크게 두 가지 점에 대해서 그 지적을 받았죠. 이진성 재판관은 그 박 대통령이 그 세월호 사고를 그 최초로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 불분명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오전 10시에 첫 보고를 받았다지만 오전 9시 조금 넘어서부터 그 TV에서 그 일을 보도하기 시작했는데 박 대통령은 과연 그 TV도 보지 않았느냐? 뭐 이런 질문이었고요. 예. 또 그 김장수 그 당시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서 그 전화 보고를 받았다고 했는데 왜 다른 통화에 대해서는 그 통화 기록을 그 제출한 것과는 달리 이 통화 기록을 첨부하지 않았는지 하는 점 등을 그 좀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 관저 집무실이라는 이제 개념을 사용을 했는데요. 관저의 사실상이 이제 그 거실 같은 곳이죠. 여기에는 뭐 TV가 없었다고 해명하기는. 거실은 있는데 그 서재 같은 그러니까 집무실이라는 데는 TV가 없다는 그거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거실과 그 안방 쪽에는 TV가 있는데. 네. 이 모순되는 그 TV가 없었다고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그 대리인 측의 그 답변서를 보면은 이 모순되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예. 이 박 대통령 측은 그 참사 당일 오전과 점심 식사 후에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과 정호성 제1 당시 부속비서관으로부터 이 대면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지만 이 답변서 바로 다음 장에는 그날 그 관저 출입은 이 가글액을 가져왔던 간호장교와 미용 담당자밖에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답변서 내용 안에서도 서로 좀 충돌하는 이런 모순들이 좀 발생을 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19일 동안 좀 어떻게 잘 좀 제출을 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좀 굉장히 급하게 이걸 또 만들었는지 이 앞장하고 뒷장하고 이렇게 다른 얘기가 나와 있다면 이게 뭔지 모르죠. 대리인단들이 이제 그런 점도 제대로 좀 살피지 못했던 거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당연히 뭐 좀 확인을 해봤어야 될 상황인데요. 자, 그리고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이 최순실이가 사용했던 또 다른 태블릿 PC를 어제 특검에 제출을 해서 이것이 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죠. 네, 그 장시호 씨가 왜 이제 태블릿 PC를 이제 제출을 했을까 하는 그 궁금증도 굉장히 큰데요. 네.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장시호 씨가 그 제출한 그 태블릿 PC에는 그 최순실 씨가 그 2015년 7월부터 2015년 이게 11월까지 그 사용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이 최 씨 일가에 대한 그 삼성 지원 관련 그 다수의 이메일, 그리고 2015년 10월 13일 이 대통령 주재 그 수석 비서관 회의 그 중간 수정본 등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말씀 자료의 그 중간 수정본이죠. 예. 이 박영숙 그 특검팀은 그 다른 범죄 관련 이메일도 그 다수 들어 있었다고 이제 밝혔는데요. 이 특검팀은 그 최순실 씨의 그 폐쇄로 그 TV를 통해서 지난해 10월에 이 장시호 씨가 그 최 씨의 그 집에서 그 짐을 갖고 나가는 장면을 확보를 해서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입수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예. 이 장시호 씨는 그 당시 이 짐 좀 보관해달라는 그때 이제 그 독일에 머물고 있던 그 최순실 씨의 그 부탁을 받고 일부 챙겨 나온 것이라고 이제 진술을 했다고 하죠. 이 최 씨의 변호인, 네, 죄송합니다. 이 최순실 씨의 그 변호인 그 이경재 변호사는 그러나 이 최순실 씨는 태블릿 PC를 그 사용한 적도 없고 사용할 줄도 모른다. 이런 기존 입장을 지금 되풀이했고요. 따라서 이 태블릿 PC에 대해서 그 감정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 씨의 것이 아니라. 아니, 근데 사용한 적도 사용할 줄도 모른다. 근데 사실 최순실 씨가 또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잖아요, 이분이. 예? 그렇죠. 안다라는 사람도 없고 사용할 줄도 모르고 이분은 아주 굉장히 고립적으로 사는 모양이에요. 네. 예? 참. 자,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들어가면서 문재인 대사론에 대한 후발 주자들의 도전이 좀 있는 모양인데 이걸 전 거세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이미 이제 좀 상당히 그 문재인 전 대표 쪽이 유리하게 구도가 형성돼 있다는 분석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후발 주자들로서는 이제 어찌 보면은 상당히 좀 거칠게라도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구조가 바뀔 수는 없죠. 네. 이 박원순 서울시장 어제 그 대선 출마를 이제 그 공식 선언하면서 이 재벌 개혁이 그 실패하고 불평등을 그 심화시킨 참여정부 시즌 2로는 촛불이 요구하는 근본적인 개혁을 이룰 수 없다고 이제 포문을 열었습니다. 예. 특히 그 문재인 전 대표도 그 책임으로부터 그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문재인 전 대표를 그 정조준을 했고요. 이 대세로는 그 강해 보이지만 그 고립된 나홀로 함대에 불과하다. 촛불 민심과 연대할 민주연합 함대를 그 구축을 해야 되고 촛불 공동정부를 구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민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이제 그 자신이 그 책임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죠. 예. 이재명 성남시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그 세미나에서 이 문재인 전 대표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높지만 성장하지 않는 나무라면서 자신은 성장하는 나무다. 이렇게 이제 그 빗대어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그 문재인 전 대표의 그 확장성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내 갈 길을 가겠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후발 주자들의 그 이런 공세에 그 일일이 응대하지 않고 어제 그 재벌개혁 중심의 그 정책 구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싱크탱크인 그 정책공간 그 국민성장 그 토론의 그 기조연설을 통해서 이제 밝혔는데요. 10대 재벌, 그 중에서 그 4대 재벌 개혁에 그 집중하겠다. 이런 입장을 좀 밝혔다고 하죠. 네. 신경 쓰지 않겠다. 이거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새누리
새누리당에서 어렵사리 비대위가 꾸려졌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이 비대위의 위원이 되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인터뷰를 했었죠. 그런데요, 어제 열린 의총에서 임명진 비대위원장과 서청원 전 대표 사이에 다시 한번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자, 이 새누리당의 내용 언제쯤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새누리당 비대위원이기도 하시죠. 정우택 원내대표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좀 서청원 전 대표가 의총에서 임명진 위원장 앞에서 한 20분 정도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언제쯤 할복하면 좋겠냐. 예. 이 목사님이라고 임명진 위원장을 지칭하면서 이제 자격이 없다.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그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비대위원장을 면전에 두고 얘기를 하셨다는 것은 전 지금도 잘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건 비공개로 얘기하실 때 충분히 얘기하실 수 있었는데 공개석상에서 얘기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첫 일성이 언제 제가 할복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세상에 이분이 임명진 위원장의 목사하신데 할복하라는 얘기를 개인한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날 얘기가 분명히 뭐였냐면 일본 여당 의원 같으면 아마 할복할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여기 한국이라 그런 일은 없을 거다. 할복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갖고 언제 할복했으면 좋겠다. 개인을 지칭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원들에 대해서 전체 의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강경한 반성의 계기를 삼으라는 거였는데 어제 그 말씀은 제가 좀 서청원 전 대표를 향해서 할복하라는 말을 한 게 전혀 아니었거든요. 근데 참 말씀이 굉장히 조금 원래 말씀한 취지나 또 표현과는 전혀 다른 의미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서청원 전 대표가 어제 얘기한 것 중에 이제 요지는 이거잖아요. 탈당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최경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탄핵 이 탈당하라는 것은 결국 탄핵을 정당화하는 그런 논리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탈당할 생각이 없다라는 걸 역시 최경환 의원도 분명히 했는데 예?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 국회의원을 탈당시킬 방법은 예. 우리 당원 의원은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또 찬성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국회의원을 탈당시킨다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다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 저는 아까 후자에 탄핵을 정당화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고 또 탈당할 생각이 없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의미는 좀 탈당이 기고 아니고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지금 국회에서 탄핵에 받아서 지금 사실 거의 칼끝에 서 계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입장까지 오게 된 데에 대해서 소위 친박의 맏형이라고 여태까지 자타가 인정하고 다니셨던 분이라든지 또 친박의 좌장이라고 했던 이런 분들이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이렇게까지 대통령을 불행하게 만들고 최순실 비전 농단의 이런 사태가 일어난 데 대해서 알았든 몰랐든 그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주는 모습을 보이면 이 당도 살아날 수 있고 또 국민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탈당의 의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 책임을 스스로 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인데 이것을 굉장히 버티면 버티실수록 저는 친박의 라벨이라고 그럴까요? 이것을 더 띄지 못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분들이 이렇게 나가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탈당을 시킬 방법이 지금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탈당 말씀하시는 거죠? 탈당을 어렵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런 상당히 시끄러운 동거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인위적 탈당은 그분들한테도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점에 와서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국민들의 어떤 지탄과 비판을 견뎌내지 못해서 물러나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의원들이 정말 선배들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줘서 우리 당이 살아야 되지 않겠냐.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좀 물러나 주셨으면 좋겠다. 소위 이른바 정풍운동이 일어나서 그분들께 압력이 가해질 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탈당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정 대표님 만일 말이에요. 강성 친박 핵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해서 집단 행동에 나서면 어떡합니까? 집단 행동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행동을 통일해서요. 예? 우리가 서청원 전 대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 상임 정국의 개최 제적수 문제 이런 것들이요. 예?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예를 들면은 뭐 방해라는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만 본인들의 의사 표현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요. 상임위 제적수 문제는 예. 이미 저희 당에서 법적 검토가 다 끝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제기가 될 수 없는 문제들이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예. 지금 앞으로의 집단 행동을 얘기하시는데 예. 지금 의원들 대부분이 네. 지금 서청원 대표라든지 최경원 의원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선 의원만 해도 46명이 있는데 그중에 저 34, 5명이 지금 임명진 비대위원장의 어떤 개혁 쇄신의 주도를 지금 지지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예. 원외위원장들도 지지서를 냈고요. 또 전국 시도의회 그 기초단체의회 의장단들 협의회에서도 지지 성명을 했고 사무처 당직자들도 전원이 그 지지 성명을 냈고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친박 핵심이라고 하는 분들 몇 분들도 이미 그 임명진 위원장이 역시 그 당을 구해놔야 우리들이 다 같이 살 수 있지 않냐 이런 의지를 같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어떤 세력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예전 같지 않고 굉장히 축소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사실은 뭐 이런 분들의 탈당 문제보다 일반 국민들이 더 관심 있게 바라보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예? 새누리당에서. 근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 오늘 어느 일간 신문에 임명진 위원장께서 이미 그 발표를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예. 대통령에 대해서는 당에서 다른 당원과 같은 취급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그 당에서 이 어떤 윤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강제 탈당이라 그럴까요? 이런 절차는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대통령께서 우리 당의 재건을 위해서 스스로 이제 결정하실 때를 아마 기다리시는 게 아닌가. 당에서의 어떤 조치는 아마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임명진 위원장의 입장에 우리 정우택 원내대표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이미 얘기가 간부들 사이에 얘기가 된 일부 간부들하고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는 대통령께서 이제 이 당의 재건을 위해서 아마 스스로 결정해 주실 때가 언제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원인 제공자라고 하는 그런 대통령한테는 시간을 기다리고 그리고 서청원 전 대표와 최경원 의원 같은 분들은 지금 빨리 나가라 그러고 이게 사실은 좀 순서가 바뀌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의 순서가 바뀌지 않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일의 순서대로 가는 것이라 그렇게 오히려 보고요. 저희가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됐다 하더라도 예.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예우를 갖춰야 될 그런 대통령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의 소위 친박당에는 색깔을 벗어날 때 가장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먼저 용기를 내줘야 된다. 정치적 책임을 져주는 모습이 국민들로부터 저는 박수를 받을 것이고요. 어떤 적정한 때 대통령께서도 결정을 해주시는 이런 모습이 저는 일하는 순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윤리위에 지금 박 대통령이 제소된 상태죠? 그죠? 아닌가요? 그건 요 전번 윤리위원회의 안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윤리위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올라갔던 안건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안건이 살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지만 윤리위원회에서 그것을 처리 안 하면 그만이죠. 알겠습니다. 네. 자, 바른정당하고는 어떤 관계 설정을 하실 생각이세요? 바른정당이라는 게 어딜 바른정당이요? 예. 다른정당이라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네. 그게 또 그렇게도 들리는군요. 전화상에는 제가 좀 잘 봤는데 전 다른정당하고는 어떤 관계냐 그래서. 예.
지금도 아마 그 문제는 스스로 자기네 바른정당이 우리 새누리당에 대한 인적 청산을 부각시키면서 예. 보수 세력으로서의 주도권을 잡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데에 대한 저에 대한 언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작금의 이 최순실 사태 또 네. 대통령의 국회 탄핵 가결에 대해서 바른정당에서야말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예. 당을 옮겼다고 책임이 없는 양 팔짱 끼고 있지만 저는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새누리당에서 당대표, 원내대표, 뭐 사무총장 등 요직을 맡았던 사람들이 대거 그 당에 가 있는 거 지금 가 있는 걸 다 예, 알고 있지 예. 않습니까? 지금 또 아까 보수의 주도권 뭐 얘기를 하셨는데 첫째 새누리당과의 이념과 철학이 뭐가 다른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정강 정책을 다 들여다봤는데요. 예, 알 수가 없고 또 책임조차 지지 않겠다는 행태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무슨 보수 가치를 구현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오히려 책임 문제를 논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더 순진하고 순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연대는 가능하십니까? 연대요? 예. 그거는 지금 현재는 고려하고 있지 않고요. 이제 그거는 나중에 대선판 전에 예. 여러 가지 보수 세력의 규합이 많은 그 목소리가 나올 거로 보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선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반기문 총장 귀국하는데요. 어떻게 어제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에 새누리당하고 계속 얘기가 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얘기하고 무슨 있다.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얘기를 하고 있다. 물밑으로.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 김문수 전 지사가 예. 지금 새롭게 비대위원이 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예. 반기문 총장 무조건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 혁신 후에 예. 검증을 통해서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 결론을 말씀드리고요.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지금 새누리당의 개혁이 예. 반 총장 오기를 기다리는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반 총장이 스스로 오고 싶어하는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 많은 적어도 서너 명의 예. 모래속의 흑진주들이 있습니다. 예. 이분들과 선의의 경쟁과 엄격한 검증을 거쳐서 나아가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 총장이 설사 온다 그래도 지금 당장은 받을 생각이 없다. 그죠? 그건 너무 좀 과장된 얘기고요. 그건 좀 너무 과장됐네. 예, 그분이 지금 오셔서 예. 어느 정당을 지금 택하시겠습니까? 야당을 예. 가시겠습니까? 예. 또 지금 보수 정당을 예. 택해야 되는데 저희 당은 지금 이제 개혁이 막 진행되려는 단계고 예. 또 하나 뭐 당을 만든다는 당은 아직 당도 지금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저는 적어도 한 달 이상 그분이 어느 당을 택하지 못하고 예. 주변을 더 대권 행보적인 활동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충격적인 사건 사고들을 경험했습니다. 이때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국민들을 위한 정신건강 지침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국민들의 정신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통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의 기본은 건강한 정신과 행복한 마음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여러분의 우산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정신건강재단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함께합니다. 굴삭기, 크레인, 지게차, 스카이차, 로더 이 모든 중장비를 부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1644-4049 공사마스터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 중장비 빠르게 찾을 땐 1644-4049 1644-4049 공사마스터. 모바일에서도 공사마스터.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죠. 괜찮은 맛집을 발견하면 함께하고 싶은 분 떠오르시죠? 나만 쓰기 아깝다는 좋은 제품은 알리고 싶죠? 회원으로 가입하여 알뜰히 구매하고 직접 판매도 할 수 있는 행복 나눔의 가치. 건강한 회원 직접 판매의 정신입니다. 796만 소비자와 회원이 선택하고 있는 회원 직접 판매.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된 회원 직접 판매 기업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회원 직접 판매의 시작은 직접 판매 공제조합 가입 여부 확인부터.
이젠 믿음을 사십시오. 소비자 유통의 힘 직접 판매 공제조합. 김 사장님은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양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양집진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양집진기. 우양집진기. 검색창에 우양집진기.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My name is what? 투자를 튼튼하게. My name is KB증권. 자산을 든든하게. My name is KB증권. 내일을 탄탄하게. My name is KB증권. KB금융그룹과 현대증권이 만나 KB증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My name is KB증권. KB증권.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오세요. 우리 같은 영어 왕 초보에게도 정말 좋아요.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com. 진짜 쉽다. 컴온. 해피쉐비 뉴 이어. 출발하기 좋은 1월 스파크를 만나보세요. 콤보 할부로 70만원. 16일까지 출고 시 30만원. 5년 이상 차량 보유 시 20만원. 최대 120만원까지 할인됩니다. 할부원금 500만원 이상 일부 차량 제외. 1월 한 달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예, 한 주간의 딱 중간 수요일 아침입니다. 7시 39분 42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일환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수요일 아침 매서운 추위에 외투를 단단히 입고 출근길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청담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일어나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잠실대교 이전부터 청담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다시 한남대교부터 반포대교 구간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반대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부터 성산대교, 여의하류 나들목에서 한강대교 구간, 다시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나란히 가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성산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반대 일산 쪽으로도 잠실 철교부터 잠실대교, 이후 동호대교 지나 마포대교 구간이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지난 9일 중국의 군용기 10여 대가 우리나라 제주 남방 이어도 인근 우리나라 방공 식별구역을 4-5시간에 걸쳐서 침범한 것으로 알려졌죠. 우리나라 공군 전투기가 긴급 출동했고 물론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습니다만 이 사드 배치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관련 내용 국회 외교통일위원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서른우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민주당 서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중국의 이런 도발을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저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예. 중국이 이렇게 군사적으로 도발한 데에서는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 생각하고 예. 다시는 이런 일을 못하도록 해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 측의 도발 중지를 촉구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건 두말할 것 없이 사드 배치하고 또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이 체결에 대한 무력 시위라고 봐야죠. 그래서 물론 이 과거에도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한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한 2-3대씩 이렇게 날라와서 살펴보고 가기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10여 대가 폭격기 포함해서, 남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동해까지, 독도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이런 항행을 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한미일 삼각 동맹에 대한, 이를테면 항의고 도발이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건 동북아 긴장을 고장시키는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위험하기 짝이 없지 안 하는 게 좋죠.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거의 유고 상태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직무정지 그렇죠.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런 어떤 시간적인 특징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시간적인 특징은 그거보다도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한 다시 돌려라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쪽이 내낸 그 사드 배치라든지 또는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이것은 우리 야당에서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이건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입장이라는 걸 중국 정부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새 정부가 들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었으면은 이걸 다시 돌려놓아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자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 한미일 삼각 동맹에 대한 그게 한반도에 결코 좋은 전략이 아니다. 이걸 중국 측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일 거라 보죠. 예. 근데 지금 이 사드 말씀하셨는데요. 그죠? 예.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방송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 송영길 의원은 원칙적으로 재논의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하죠. 당연히 이 재논의를 해야 될 거라 생각하고 우선 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야당 쪽에서도 그 국민들도 계속해서 이게 문제가 너무나 많다.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북한 핵에 대해서 제대로 이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 이런 등등 얘기를 했었습니다. 중국이 경제 보복 조치를 할 것이고 국적으로는 한반도의 무기 경쟁, 지금 같은 이런 긴장이 극대화 이런 상황만 계속 올 것이다. 따라서 사드 배치는 처음부터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수차에 걸쳐서 했죠.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었습니다면 당연히 이건 새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긴장 관계가 계속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정부 지금 박근혜 정부는 없는 셈이니까요. 새 정부가 들어서서 빨리 들어서서 이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새롭게 논의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한일 정보 보호 협정 이 말씀도 하시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재논의를 한다라는 사실 자체는요. 예를 들면 사드 문제 같은 경우에 특히 이것이 사드 자체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리나라 국가 신인도나 신뢰도에 영향을 줘서 다른 외교 문제도 사실은 외교적 어떤 합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외교적 사안에 대해서는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지적들이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드 문제만 보면은 사드 배치를 지금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은 예상보다 줄이겠다고 미국 측에서 얘기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이유가 아마 미국 자체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걸로 보이는데 사드 포대가 원래 이 일개 포대가 6기로 돼 있어요. 한 기당 한 8발, 48발로 미사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걸 줄여서 이렇게 포대가 한 4기, 5기 정도 척으로 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 미사일 수가 확 줄어들거든요. 48발 정상인데 이게 한 32발 이런 정도로 줄어드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벌써 미국 자체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 변화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도 그렇게 변화가 있는데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자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이건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건 논의를 해야 됩니다. 국회에 심의 없이 이게 통과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새 정부 들었으면 반드시 이 문제를 다시 원점에서 놓고 논의를 해서 어느 것이 국익에 맞는 건지 이 사드 배치 자체가 북한 핵에 대한 정말 효율적인 방어 체제가 되는 건지 이것도 따져야 되고 그래서 재논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일 거라고 보죠.
자, 그런 것도 그런 거고 지금 이제 당내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내 경선, 대선 후보 당내 경선 절차에 돌입하면서 경선룰도 지금 논의를 하는 모양인데 지금 하나마나 문재인, 이래저래 문재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얘기는요. 예. 좀 문제가 있어요. 한 세 가지 정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예. 하나는 하나마나 문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예. 이건 우리 후보들 전체에 대한 이렇게 모독이라 생각합니다. 특히로 예. 문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우리 후보들 예. 굉장합니다. 맞습니다. 박원순 시장, 예. 안희정 지사, 이재명, 박원순 김부겸. 시장. 예. 이런 분들이 지금 버티고 국민 지지를 잔뜩 받고 있습니다. 예. 한 분 한 분 참 보석 같은 인재들이죠. 근데 그분들에 대한 합동으로 그냥 한꺼번에 그냥 니들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만드는 결과예요. 그게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유리한 구도다. 당내 구조가. 그런 지적이죠, 사실은. 그렇긴 하지만 친노 사실은 친문이 압도적인 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경선을 거쳐도 그렇게 훌륭한 후보들이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죠, 사실. 예. 그런데요. 예. 우리 한번 보십시다. 정치는 참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예.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사라질 거라고 누가 봤습니까? 예. 석 달 전만 하더라도 벌써 우스터 상황 아닙니까? 예. 마찬가지로 정치는 그렇게 변화무쌍한 것입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도 예. 처음에는 1%부터 출발했어요. 예. 뭐 당연히 안 된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대통령까지 갔습니다. 예. 정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당 후보들이 이렇게 정쟁하게 있는데 하나마나 경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해봐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그런 식의 표현과 생각을 하는 분들은 우리 당이 당선되지 마라. 이게 깔려있지 않나 생각해서 예. 그런 말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 폭탄 문자 폭탄 있지 않습니까? 네. 김부겸 의원한테 쏟아졌던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전 대표가 청산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예. 간단하게 보면은 굉장히 치열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그래도 같은 동지에게는 아직은 그렇게 험한 말을 쓰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예. 우리 점잖은 박원순 이 시장께서 무슨 또 그래서 그렇게 심한 말씀까지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이게 뭐 지금 완전한 경선 체제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뉴스 들으신 이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